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학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별빛 낭독 달빛 톡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별빛 최미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빛 선희석입니다.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삶의 본질적 의미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시간. 여기는 팟캐스트 별빛 낭독 달빛 톡톡입니다. 오늘은 달빛님이 말씀하신 삶의 본질적 의미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라는 테마에 맞춰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교단에 계시다 퇴직 후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깊은 성찰과 통찰을 시에 담아내는 그야말로 구도자적 삶을 살고 계시는 송수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소영 작가님. 네, 그런데 아까 별빛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자적 삶을 살고 계신다는 말은 당치 않습니다. 그냥 제가 바람 따라 자유롭게 여기저기 떠들 뿐이에요. 물론 저를 찾아다니는 시간은 맞지만요. 네, 그럼 작가님과 얘기를 나누기 전 송수영 작가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송수영 작가님은 2009년 문학 선우로 등단 후 시인이자 여행작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개인 시집으로 사랑의 존재를 출간하셨고 해남 땅끝에 가고 싶다, 전라도 가는 길, 세상에 존귀하신 분들께, 그리고 한국시인협회 시집 경계, 나의 얼굴에 공동 저자로 참여하셨습니다. 해남 땅끝에 가고 싶다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38인이 함께한 산문집으로 해남 땅끝마을의 자연과 추억,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전라도 가는 길, 생명의 땅 남도기행은 고재종, 곽재구, 나이덕 시인 등과 함께 전남 22개 시군을 돌아보며 느낌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송수연 작가님은 이 책에서 행복한 장흥 이야기를 발표하셨습니다. 수상으로는 젊은 작가상, 수원예술인대상, 그리고 2024년 경기시인상을 수상하시며 작품성과 문학적 깊이를 널리 인정받으셨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해남 땅끝에 가고 싶다, 전라도 가는 길에 저명한 저자님들을 한 분씩 저희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야기가 나누고 싶어집니다. 저도 그러네요. 이제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년 2024년 한국시와 가을호에 실린 작가님의 소시집에서 시 쓰기는 삶의 수행과 함께 나를 찾는 여정이다 라고 말씀하셨던데요. 작가님의 시를 읽다 보니 정말 한 편 한 편이 모두 그 여정의 발자취처럼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삶의 깊이가 느껴지면서도 읽는 재미가 있었던 시 두 편을 골라보았습니다. 먼저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감기로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별빛님께서 먼저 낭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식당 한담, 송소영. 얇은 비닐장갑 낀 손으로 4분의 1로 조각나 간장에 절여진 곰삭은 불쌍한 게 몸체를 망설임 없이 집어든다. 어금니로 꾹꾹 깨물어 앞니로 쭉 훑는다. 살을 쏙쏙 빼먹고는 게딱지까지 남김없이 훑어 밥속에 박박 긁어 넣어 비볐다. 그렇게 맛있게 잘 먹었다며 비닐장갑 벗어 빈 밥공기 옆에 탁 뒤집어 놓는데
이상하다. 잇몸들이 이상하다. 밤보니처럼 떫은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 살아 물결친다. 어금니에는 뾰족한 돌기까지 붙어 있다. 게장의 반란이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너무 남김없이 빼앗았다. 와, 입맛이 확 도는 것 같습니다. 간장게장을 어금니로 꾹꾹 깨물고 게딱지에 밥까지 비벼 먹는 그 장면.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봤을 바로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완전 반전이네요. 게장의 반란이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너무 남김없이 빼앗았다. 작가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이 구절에 모두 담아 놓으셨네요. 별빛님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마치 시가 이렇게 묻는 것 같은데요. 혹시 너도 너무 많은 걸 빼앗고 있는 건 아니니? 라고요. 맛있게 먹는 장면으로 시작된 시가 끝에 가선 마음을 콕 찌르며 돌아보게 만드네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작가님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언젠가 여수 문학기행을 가서 간장게장 맛집에 간 적이 있어요. 시처럼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무 남김없이 싹싹 먹은 것은 아닐까? 그 순간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감정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너무 당연하게 너무 많이 빼앗으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와,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짧은 시 속에 담긴 무게가 훨씬 더 깊고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간장게장을 먹는 일상적인 장면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 장면이 시인의 눈을 거치면 이렇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니까요. 그럼 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시도 들려주시죠. 달빛님의 감기 걸린 목소리도 매력적일 것 같은데 한번 낭독해 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그런가요? 네, 저도 달빛님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알았으랴. 뽑힌 뿌리에는 이끼만이 가득하고. 송소영. 딱딱한 바위돌을 피해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다. 단단한 흙을 뚫기 위해 무릎과 손마디 관절을 힘겹게 괴롭히지 않아도 되었다. 가볍게 발끝으로만 툭툭 쳐도 물기 가득한 땅에서는 매끼, 식사가 솟아올랐다. 쉼없는 폭식으로 키는 하늘 향해 겁없이 위로 커오르고, 뻗친 가지에는 수많은 잎들이 녹빛 함성을 와글와글 뿜어내고, 노래가 절로 나오는 편한 삶이었다. 예기치 못한 날 예보도 없이 몰아친 비바람에 몸 한쪽이 번쩍 들리며 균형을 잃고 쿵 넘어졌다. 순환이 안 되는 혈관은 뇌경색에 빠져 급기야는 손발까지 마비시켰다. 그렇게 끝이 난 금수저의 배짱이 생활. 마침내 그는 시들시들 누렇게 야이며 지난 시간을 뼈아프게 반성한다. 힘들어도 흙 속으로 열심히 파고들었어야 했어.
와, 정말 한편의 인생 드라마를 들은 것 같아요. 처음엔 가볍고 편안하게 들었는데 뒤로 갈수록 묵직하고 가슴을 때리네요. 금수저의 편안한 삶보다는 흙수저의 노력하는 삶을 응원하는 시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재미 반 통찰 반이었어요. 사실 별빛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쉬운 길만을 택하는 삶은 위험하다는 경고 같은 거요. 그런데 그걸 마치 배짱이처럼 편하게 살다가는 나중에 크게 혼날지도 몰라요 하는 식으로 재미나게 풀어낸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작가님이 이 시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시는 제가 걷다가 청정한 숲속으로 들어섰을 때 만난 풍경에서 시작됐어요. 키가 큰 나무 하나가 뿌리채 뽑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저렇게 큰 나무가 왜 쓰러졌지? 해서 가까이 가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큰 키와는 상반되게 뿌리가 너무 짧더라고요. 겉으론 잎을 무성히 달고 튼튼해 보였지만 흙 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이 꼭 제 삶과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는 그냥 우리 삶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가, 얼마나 스스로를 다져왔는가 하고 한번 돌아보자는 시입니다. 아, 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아, 참. 아까 제가 작가님 소개할 때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송소영 작가님은 바로 오지 여행가, 오지 탐험가가 더 잘 어울릴까요? 세계 곳곳을 도보로 여행 다니시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우리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시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도 도보로 다니셨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도 포르투갈 해안길 순례를 다녀오셨대요. 작가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중순에 포르투갈 해안길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포르투갈이면 굉장히 먼 나라인데요.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네, 멀고 힘들었어요. 비행기 타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비행기로 17시간 40분을 타고 리스본에 도착했는데요. 17시간이요? 네, 와, 대단하군요. 도착한 다음 날부터 또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 내리는 길을 우비를 입고 걸어 다녔어요. 하루는 어찌나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던지 태풍이 오는 줄 알았어요. 와, 백팩 위에 우비를 단단히 걸치고 모래해변에 설치된 나무 데크를 따라 걸었는데요. 비바람을 따라 같이 날아온 모래알갱이들이 자꾸만 얼굴에 붙는 바람에 정말 예상보다 더 힘든 여정이 되었었어요. 모래알갱이요? 네. 와, 그래서 그때는 사색할 틈도 없었어요. 얼굴에 붙는 모래알갱이들을 떼내기가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힘든 시간 속에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네. 카페에서 먹은 따뜻한 구운 쇠고기와 레드와인 한 잔이 제 기운을 샘솟듯 했으니까요. 네. 다음 날엔 비가 좀 약해졌는데 바닷가 주변의 모래 언덕과 초록 벌판을 지나면서 형형색색의 보기 힘든 야생아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센 비바람을 맞다 보니까 조금만 누그러진 비바람에도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네. 살다 보면 때론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론 길을 잃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고 많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이번 여행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며 걸으며 마음이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본 것 같네요. 그 정도면 순례길이 아니라 고난의 행군인데요. 아, 네. 저도 상상조차 하기 힘드네요. 아예 일찌감치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도보 여행을 할 때 누가 가이드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요. 물론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주시는 분은 있지만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것은 오로지 혼자만의 몫입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어떻게 길을 알고 찾아가시는 건지요? 그리고 언어도 안 통할 텐데 혹시 몇 개 국어를 아주 능숙하게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네, 몇 개 국어를 구사할 만한 실력은 없어요. 번역 어플을 사용하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웬만큼 언어 소통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순례길 지도도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합니다. 이번 포르투갈 여행길에서는요, 까미노 닌자라는 어플을 보면서 열심히 걸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래도 길을 한번 잃은 적이 있어요. 네. 분명 닌자 어플을 보면서 열심히 걸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길을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되돌아 나와 인적이 드문 숲속길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다행히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는 있었습니다. 네. 네. 너무 무서웠겠는데요. 생각만 해도 겁이 나요. 낯선 곳에서 아무리 좋은 어플이 있다 해도 그 어플 하나 믿고 여행한다는 건 상상하기조차 힘드네요. 저도 그러네요. 그렇게 여행하다 보면 식사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맞아요. 물론 도중에 식당을 찾지 못하면 끼니를 굶게 되는 날도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이 재밌어요. 자유롭고요. 네. 네, 그렇겠네요. 여하튼 정말 대단하세요. 그 작은 몸으로 수십,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신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대부분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화려하고 멋진 곳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작가님과의 대화는 좀 특별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멋진 곳도 많이 보셨죠? 네, 당연하죠. 리스본을 따라 흐르는 테주 강가도 운치가 있었고요. 또 성모 마리아의 발현지 파티마 대성당도 가볼 만한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양초 4개의 불을 밝히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 상벤투 기차역도 기억에 남네요. 네. 이 기차역이 있는 포르투라는 도시는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집필할 당시 머물렀던 도시라고도 해요. 역시 이 상벤투 기차역도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마법 기차역의 모티브가 된 장소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와, 상벤투 기차역 이야기는 흥미롭네요. 갑자기 해리포터의 9와 4분의 3 정거장이 떠오릅니다. 네, 바로 그 4분의 3 정거장의 모티브가 된 역이에요. 네. 저도 그곳에 가면 조앤 롤링과 같은 영감이 떠오를까요? 그런 의미라면 저도 가보고 싶어지네요. 저는 오늘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다수는 여행을 그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나 잠시 쉬어가는 휴식쯤으로 여기는데요. 작가님에게 있어 여행은 단순한 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바람을 맞고 길을 헤매고 때론 끼니를 걸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을 찾는 수행의 길같이 느껴집니다. 작가님의 시 속에서도 그런 사유와 성찰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정말 공감돼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걷는 여정 하나하나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끝으로 조금 전 가족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아드님이 결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아드님 네 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인범아, 돈을 쫓아서 살지 말고 내 이름자처럼 내 이름이 어질인 평범할 범이잖니?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면서 평범하게 살아. 그리고 윤지랑 화목하게 살아. 네, 저희도 아드님 네 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작가님께서 아끼는 시가 있다면 한 편 낭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불면의 밤. 그녀의 머리는 블랙홀이다. 끝없이 떨어지는 두레박에 시간을 담아 내려보내고 혼돈의 시대를 떠돌다 첨벙첨벙 의식 없이 빨려 들어가는 검은 홀. 아기의 뱃속이 저럴까? 먹어도 허기진 머릿속. 1250도 화염 속으로 던져진 죽은 태토처럼 그렇게 다시 태어나리라. 순수한 덩어리로 남아. 부끄럽습니다. 멋진 시네요. 네, 진짜. 네,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빛 채밀한 달빛 선희석이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